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우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사업에 선정되신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사업 개요, 19년 지원업체 성과, 세부 프로그램 및 추진 일정, 상세 소개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은 경기도에서 사업 위탁받아 17년부터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6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년도에는 총 15개 업체의 창업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매출 증대 106억, 투자 유치 12억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가 될 거라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의 사업 추진력이라면 작년 못지않은 성과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셀파가 되어 옆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 지원 프로그램과 추진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음 장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센터는 강규에 위치하고 있으며 5명의 창업 전문가가 농식품 창업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 기반 창업 또는 기술회로 해소를 위한 특허 기술 이전을 상시 지원하고 도내 17개 벤처센터 입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판로 개척도 하반기 2회 정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도약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확장에 필요한 투융자도 지원해드리고 초기 창업자에게는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을 9월부터 11월까지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은 농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림과 같이 전국의 7개 지역 거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강규에 경기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산업 창업 및 사업화 애도를 가지고 계시면 가까운 센터에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농식품 창업 전문가들이 1차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올해는 16개 농식품 초기 창업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끝마쳤으며 연말까지 창업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 자금은 시제품 제작, 홍보, 판로 개척 등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별로 개별 한도 금액 내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은 정상기간 1개월을 고려해서 가급적 11월 15일까지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집행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발표 완료 후 김선희 연구원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이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은 농식품 분야의 기술 애로나 기술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술 이전을 상시 지원하고 매년 1000여 건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www.naki.world.kr에 접속하시면 5만여 건의 우수 특허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전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업체만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양산 설비 지원 사업 등 별도의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공간 지원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MOU를 통해 도내에 유치한 16개 벤처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하면 간소한 절차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최용준 대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로 지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청년층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한옥마을에 영농하게라는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안테나숍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정의 선정 절차를 통해 해당 안테나숍 입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로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강의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지원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 단계나
도약기에 접어든 업체의 큰 고민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런 업체를 위해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창업 자금 지원과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국내 유일의 농식품 분야 기술평가 기관으로 매년 수백 건의 다양한 용도의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술평가를 통해 결의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기술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느 정도 담보력 있는 업체가 결의로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우선 지역 중앙회 소속 농협을 통해 신용도와 담보 금액을 체크합니다. 신용도와 담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만족하면 재단을 통해 기술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는 기술성, 시작성, 사업성 등을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하고 금액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술평가 금액과 담보 금액 20억 원을 비교하여 해당 농협에서 최소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병도금리 기준으로 1.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년 지원 업체 중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7억 가까운 사업화 금액을 대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저희는 9월부터 11월까지 30여 업체를 선정하여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과 투자회사를 통한 투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 업체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IR이라는 불리우는 투자 유치용 발표 자료를 마련할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융합 업체는 데모데이 및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 자금 유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8년에는 30억 가까운 투자를 받은 업체도 있으며 19년도에는 1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창업 정보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창업에 특화된 농식품 창업 정보망이라는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 데서 찾지 마시고 기술 이전부터 사업화까지 농식품 창업 전 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기 농식품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농식품 사업화 정보와 유용한 정보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서비스로 매월 1회 여러분의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동영상 청취를 완료 후에는 댓글로 업체명과 청취 완료 문구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간 현장 방문 때 만나 뵙기로 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김선희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정확하게 수취하셔야 할 지원금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첫 번째로 지원금 규모와 프로세스, 두 번째로 집행 방법, 세 번째로 집행 시 유의사항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총 집행액 중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고 공급가액의 10%와 부가세는 지원 기업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사업화 초기 자금 지원 기창업자와 고도화 지원은 2,500만 원, 사업화 초기 자금 지원 중 예비 창업자는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총 금액 110만 원을 집행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90%인 90만 원은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공급가액의 10%인 1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합해 총 20만 원은 기업 자부담이 됩니다. 지원금 집행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먼저 지원기업, 즉 대표님들께서 사업비를 사용을 하시고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검토를 마친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아이템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제가 미리 배포를 드렸던 신청서 양식, 세금 계산서, 입금 확인증,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각 프로그램별 증빙 자료,
입금받을 사업비 통장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금 확인증은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금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 계좌거래 이체 내역서는 증빙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드로 결제할 경우 영수증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금 계산서와 입금 확인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원금 집행은 협약일인 6월 17일 이후부터 12월 15일 이내 사용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15일까지라는 날짜는 사업비 집행의 회계 정산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 달 빠른 11월 15일까지 사업비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금 집행 자료는 하단에 있는 담당자인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금 집행 양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신청서는 대표님들께 미리 배포드렸던 신청서이고요. 제출 시 하단에 서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할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첨부하시고 뒤이어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카드로 결제한 건은 세금 계산서와 입금증 상관없이 영수증으로만 첨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는 세금 계산서상의 금액과 구입 목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입 품목과 거래처의 업종 연관성 확인 용도로 필요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붙이고 뒤이어 각 프로그램별 증빙 자료와 지원금 사업비 통장 자본을 끝으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 프로그램별 지원 금액 및 증빙 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항목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제품 제작의 경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 구입 및 위탁 제조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두를 만든다고 할 때 만두 소안에 들어가는 재료, 즉 고기나 두부 등의 원재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제품은 상품화를 위한 시장 테스트용 및 홍보용의 목적으로 제작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 기존에 있는 기업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제작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주소 및 캡처본, 용역,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리뉴얼의 경우 비호가 가능하도록 이전 홈페이지의 캡처본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제품 제작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포장지 제작인데요. 여기서 포장지는 단순히 겉에 싸는 포장지뿐만 아니라 제품이 액체인 경우에는 병, 파우치 등도 포함이 됩니다. 포장지 제작 시 기업 로고 및 제품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며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단순 기업 로고만 있는 포장지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아래에 있는 카탈로그 제작도 마찬가지로 생산 제품을 위한 카탈로그 제작에만 해당이 되고 단순 회사 소개를 위한 카탈로그는 불인정됩니다. 동영상 제작의 경우에도 단순 기업 홍보 자료는 불가하고요. 관련 제품에 대한 홍보용 동영상 등이 제작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는 이전의 것과 동일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의 경우 박람회 참가 비용, 참가에 필요한 임대 물품, 부스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며 참가자 항공료, 숙박료, 통역 비용과 같은 집행은 불가합니다. 박람회 참가 비용의 경우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중복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인정 불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전문가 활용비는 먼저 배포한 승낙서와 전문가 멘토링 일지 양식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활용 시간에 맞게 일지를 작성하셔야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비용 집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사항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로 각 항목 지원 횟수가 건당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각 프로그램 최대 지원금을 지원금 안에서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 제작의 경우 최대 지원금이 1,000만 원인데 한 번에 집행을 하거나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시제품 제작 지원 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품 원자재 구입이 가능하고 상품화를 위한 테스트 또는 홍보용의 목적으로만 제작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금은 내년으로 2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추가로 주로 원료 등을 구입할 때 세금 계산서 및 카드 결제가 불가한 농업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 점은 따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하면서 중요 사항들을 중간중간 설명드렸었는데요. 유의사항을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금 사용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낸 아이템과 연관된 항목만 가능합니다. 둘째, 금형 등 자산으로 취득 가능한 설비 구입이 불가합니다. 셋째, 세금 계산서, 입금액은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의 금액 및 제품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넷째,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및 업태는 거래 항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원금은 창업 아이템 개발 비용 외 인건비, 여행 등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소유의 기업 및 가족, 조합원끼리의 거래는 내부 거래로 간주되어 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업 기간 중에 대표님들께서 신청한 모든 지원금은 외부 전문 회계 기관을 통해 정산하게 되므로 부적격 항목이 밝혀지면 사업비 완수를 조치할 수 있으니 사용 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점은 담당자에게 꼭 연락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고요. 발표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발표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점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최영준 대리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예비 창업부터 창업 성장까지 창업 전주기에 이르는 창업 인프라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창업 성장경대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인데요. 저희 경기 벤처 창업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 벤처 창업 지원센터는 성장 단계에 있는, 즉 창업 3년에서 7년 이내에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성공 창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창업 인프라 시설입니다. 저렴한 업무 공간, 보통 주변 시세의 한 70% 정도 수준의 업무 공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공용시설과 그리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그리고 마케팅,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기 벤처 창업 지원센터는 경기도에는 총 16개의 경기 벤처 창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총 4개 권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 권역, 즉 구리, 남양주, 포천에는 3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북 권역, 즉 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고양, 양주, 의정부에 있는 2개가 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주센터 총 5개소가 있고 동남 권역에는 성남, 안성, 의왕, 판교 총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 권역에는 김포, 부천, 안양, 평택 총 4개소였고 총 16개소로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 같은 경우는 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창업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 창업기업만 가능을 하고 다만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은 경기 벤처센터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창업공간이 있습니다. 개방형 창업공간은 자유석과 지정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자유석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지정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모집을 하면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으셔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방형 창업공간은 총 16개소 벤처 창업 지원센터 중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는 구리, 부천, 안성, 양주, 의왕, 파주, 판교, 포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방형 창업공간 같은 경우는 비용들이 별도로 비용 발생하진 않고 다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입주 기업 같은 경우는 입주 공간이죠. 그런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지역별로 좀 상이를 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2만 원대에서 한 평당 3만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기벤처센터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저렴한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마케팅, 네트워킹, 사업화 분야 등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사업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총 소요 비용의 8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CEO 교육, 창업 교육, 3D 프린팅 교육까지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벤처센터 6개소 내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저희가 17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조성을 한 거죠.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양과 남양주, 부천, 양주, 의왕, 판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재료비만 부담을 하면은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벤처센터 입주 신청은 공실이 발생하면 월 단위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이 이지비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코닉 대표 박정덕입니다. 먼저 저희 푸드코닉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 8월에 창업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수축산물 HMR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식품 제조기업입니다. 현재 24명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푸드코닉을 창업하게 된 동기는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최근 식문화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 간편식, 즉 HMR 제품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을 설립을 하고 수산, 축산 일반 협업을 받아 현재는 롯데, 신세계, 삼성 등 대형 리테일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이 종이 슬러그를 제거하고 전자레인지에 2, 3분을 데워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치킨 스테이크 제품을 사업화해서 홈쇼핑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사만의 특수 제작된 과열 증기 부위를 이용한 제품으로 곧 홈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해서 식품업계에서 구입 HMR 기업으로서 선두를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맥주 양조장 대표 노진성입니다. 이곳은 저희 공장 신축 현장이고요. 여주는 쌀이 유명한 곳인데 여주 쌀로 수제 맥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에 저희 여주 쌀 맥주가 나오면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맥주를 많이 드시는 게 이 지역과 농업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내년에 이곳을 찾아주시면 제가 맥주 만들어지는 과정을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원네이처의 김성욱 본부장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국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에 있는 금속이물, 그 다음에 대장균군을 제거하는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내산 도라지입니다. 이 도라지를 단순 분말을 내면 그 안에 금속이물이나 대장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공법인 CBS 공법으로 쭉 살균을 하고 금속이물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색깔을 이 화면상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도라지 색깔에서 약간 진해졌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현재 기술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향후의 목적은 이것처럼 색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목표는 색깔 변화가 전혀 없는 살균 분말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엘 농업회사법인의 이재근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 이곳은 동충하초 재배하고 있는 생육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동충하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동충하초가 현재 국내에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동충하초를 좀 더 저렴하고 많은 분들에게 보급하고자 시류가 재단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고,
이 앞으로 저희 재단의 어떤 이런 참여로 인하여 좋은 디자인 개발과 저희 사업에 많은 밑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기호 대표 손구홍입니다. 이번 경기도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톳, 울금, 귀리 등 지역 특산물과 현미를 혼합한 수제 누룽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일자리 창출형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반 누룽지와는 달리 고급화된 제품으로 구매 고객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농촌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의 특성상 홍보 능력과 자금의 한계로 매출 신장을 위한 방법을 도심하던 중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회사 고유의 미션인 일자리 창출과 농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오리엔테이션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능형 트랙터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긴트 컨트롤은 트랙터의 엔진, 변속기, 작업기와 같은 핵심 모듈의 통합 전자제어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은 기존의 기계식 트랙터에서는 할 수 없었던 자동 변속이나 정밀 작업과 같은 첨단 제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튜닝도 단 몇 초 만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 향상과 개발 기간 단축 모두 가능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긴트 커넥트는 긴트 컨트롤과 연동하여 트랙터의 모든 입출력 정보를 저희 긴트 클라우드로 동시에 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랙터의 고정 및 위치 정보 또한 함께 전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트 클라우드는 플랫폼에 연결된 트랙터의 모든 입출력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농민은 트랙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쾌적하게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고요. 농업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주는 플릿 컨트롤과 무인 트랙터 기술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롤로랜드의 박연주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창업 활성화 사업에 지원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아이템은 어린이들이 먹을 만한 아침 대용식이 없다는 데에 주목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튀밥 방식과 또 식용 천연 염색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아침 대용식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원해 주시는 멘토링이나 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PS 글로벌 대표 이장영입니다. 저희 회사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약 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7년 5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는 작년에 6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호치민 위치는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 정경입니다. 호치민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스티로폴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용 및 특수한 LNG 선박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과 국화, 딸기, 성장 촉진하고 당도 향상을 하는 특수한 LED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위스키 원액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위스키 증류소를 창업하게 된 예비 창업자 이현재입니다. 위스키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오랜 숙성 시간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숙성을 짧게 가져가기 위한 숙성 촉진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 있는 위스키를 내놓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 과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시제품 제작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 창업자 첫드락 이희란입니다. 저는 전통시초 제조사입니다. 잔병치레가 많았던 식구들을 위해 전통시초를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이 좋은 전통시초를 우리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통시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통 발효 식초는 2번의 발효 과정과 숙성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누룩을 만들고 20에서 30일 동안 술을 만들어서 다시 2달 동안 초산 발효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숙성 기간을 보내면 최고의 전통 발효 식초가 완성된답니다. 이 전통 식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가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성공적인 사업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간식 밀키트 패키징의 예비 창업자 윤여한 대표입니다. 저희는 별도의 조리 없이 반려동물을 위해 간식과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밀키트라는 아이템으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층 중 조리기구 구비가 충분하지 않아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을 제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과일 및 채소를 진공 포장하여 별도의 조리 없이 제작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갖고 현재 시제품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제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제품의 완전성을 보강하고 이번 하반기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넥스 대표 김웅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의 제품 밀석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제품 고도화 사업과 그리고 저희 공장에 대한 해썹 인증을 해서 공장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밀싹으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로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대백화점 바이어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이 디자인을 조금 더 정정하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정식 입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과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밀싹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또한 그동안 저희가 유통 전문 판매원으로서 도소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그맣게 공장을 만들면서 자가 공장을 만들고 해썹을 통해서 회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그런 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라이스웨이 대표 민재원입니다. 당사는 독자적인 기술로 쌀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만들고 먹어도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고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라이스도우는 클레이처럼 가지고 놀기도 하지만 만들어서 찌는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도 있는 식품입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한 초간편 쌀가루는 개봉해서 그대로 찌기만 하면 떡케이크나 설기가 완성됩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쿠키 도구는 그 쿠키를 만들어서 그대로 여러 가지 2D 모양으로 작업을 해서 굽기만 하면 쿠키가 됩니다. 저희가 이 지원 사업에 지원한 계기는 그동안 오프라인 개념으로의 고객 응대를 했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제품군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는 콘텐츠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대표님과 함께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로마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분자생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기술 회사로서 이번 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우연찮은 기회로 운 좋게 본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시제품을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가진 제조업 단백질 기술을 활용하여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시장에서 저희 제품이 안정적으로 론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표님들께도 편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식품의 허성용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고도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함께 얼굴을 보며 인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식품은 소스 전문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소스류 중 참소스를 메인으로 제조하는 회사이고 그에 많은 소스류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 후에는 친환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국내산 재료로 시장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앞으로 각사의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